만약에 우리 아이가 대체적으로 조금 더 목표가 높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길이 다양한 건 내신 시험이 어려운 학교기는 해요. 그러면 만약에 영재원이나 경시대회에서 거기서 입상한 친구가 아까 말씀하신 경우처럼 떨어진 성적이 고등학교 때는 떨어진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초등, 중등 때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다가 고등학교에서 좀 무너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예. 바로 역량이라는 문제인데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실제 역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었는데 이거는 숫자로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초등학교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아예 제가 이제 초등 어머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건 네. 초등학교 숫자는 그냥 잊어버리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역량이라는 게 사실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어머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거 우리 아이가 잘 쌓고 있나?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초등 시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말하는 탐구 활동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에서 정말 많은 탐구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사고력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사고를 확장하는 부분이고 단원을 합쳐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인 건데 네.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이 탐구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친구들은 중학교에서 조별 과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저거 뭐 성적표에 뭐 기록도 안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네. 고등에 올라와서도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세특 이런 거 난 못해. 나는 이런 거 원래 안 하던 애야. 라고 성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역량이라는 거, 그다음에 사고력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고등 올라와서 선행을 한다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EBS에서 초등 대상으로 그런 교재들을 몇 개 냈어요. 독해가 수학을 만날 때, 독해가 사회를 만날 때, 독해가 과학을 만날 때 이런 네. 시리즈 책이 있어요. 예. 문제집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먼저 한번 가르쳐 줍니다. 개념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의 민속 의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요. 그러면 거기에 탐구 활동으로 붙는 문제가 부르카 금지법이 발의되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이런 것들을 탐구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정답이 있는 건지가 의심이 돼서 맞아요. 물어봐서 얘가 잘 대답을 하나? 부모님이 체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정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내 네.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 의견에 맞는 내가 근거가 있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인 학부모님들 저도 그렇고요.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지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럼 이 활동이 구체적으로 고등 때 대입에 어떤 방향으로 유리한가요? 프로젝트 활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프로젝트 활동이요? 네, 이 프로젝트 활동은 단순히 특정 항목에 학생부의 특정 항목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기록을 하는 활동 보고서라든지 네. 그다음에 과목 수행평가로 하는 수행평가지라든지 예. 자율활동 시간에 하는 자유주제 발표라든지 네네. 혹은 진로 시간에 하는 진로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들이고 요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우등생의 기준은 숫자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역량들 각 과목에서 배운 개념들을 내가 내 의견을 곁들여서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도 반드시 같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학생부가 완성이 되고요. 학생부를 떠나서 수행평가. 그렇죠. 수행평가가 보통 40% 정도 반영이 예, 되거든요. 예. 우리 아이는 선생님 나중에 대입 가서 대학교 갈 때 정시만 할 거예요. 정시로 갈 거예요. 혹은 교과로 갈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과로 가려면 어찌됐든 간에 내신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수행평가는 반영이 되죠. 그 내신의 수행평가가 40%나 반영이 되고 네.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학교에 따라서 난도가 많이 네.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객관적으로 학교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을 우리 어머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알려주세요. 이게 고등학교는 이제 내신이 아무래도 중요해지다 보니까 우리 애는 좀 공부 잘하는 학교 가서 네. 좀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좀 치열하지만 한번 시켜볼게. 아니야, 우리 아이는 좀 그래도 조금 내신 따기 좀 쉬운 학교로 네.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특정 학교들을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객관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때 이 객관적인 걸 살펴보는 방법이 있죠.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그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내가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 이름을 딱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 학교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든지 혹은 졸업생의 진로 현황이라든지 졸업생의 진로 회원. 네, 이런 것들이 예. 나와요.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이 학교의 뭐 특성화고 진학 비율과 그 다음에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진학 비율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예. 이 학교는 만약에 특목고 혹은 자사고 진학생이 좀 높아요. 비율이 좀 높은 경우라면 이 학교는 대체적으로 시험 난도랄지 이런 것들이 좀 높구나. 높겠구나. 치열하겠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자사고 특목고 진학 비율이 높은 학교일 경우에는 90점 정도라도 우등생일 수 있겠구나. 치열한 곳에서 받은 거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반대로 이제 뭐 특성화고 진학 비율이 좀 높을 경우에는 물론 특성화고를 내가 특정 목표가 있어서 진학하는 아이들도 예, 예.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성적대가 좀 낮은 친구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아직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특성화고 진학 비율이 좀 높은 학교라면 예. 그러면은 이 학교는 그 기준점을 더 높이실 필요도 있어요. 90점보다 더 높여서요. 고등학교 때는 살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중학교 때는 거의 그런 부분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졸업생 진로 현황을 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 학교에서 서울대를 몇 명을 갔느냐, 연세대, 고려대를 몇 명을 갔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건요. 4년제 진학 비율 그리고 기타, 그다음에 전문대 진학 비율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좀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게 기타예요, 기타. 기타요? 기타랑 전문대 진학 비율. 어. 이 기타는요, 그겁니다.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예. 진학을 한 것도 아닌 친구들. 예.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처럼 통계에 잡히는 아이들. 예. 재수하는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 기타가 높으면 그러면 우수한 학교일까? 아니면 조금 경쟁이 좀 낮은 학교일까? 우리 네. 이걸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네. 재수생이 많아? 대학을 못 갔네? 대학을 못 간 애들이 이렇게나 많다고? 그러면은 이 학교는 공부를 못하는 학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입니다. 기타 비율이 높을수록 보통 공부를 잘하는 학교예요. 그 지역에 따라 좀 편차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기타 비율이 최소 40%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 학교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지역마다 공부 잘하는 학교로 유명한 학교들이 한 군데씩은 있어요. 그럼요. 일반고라고 예, 하지 예, 예. 일반고더라도. 예, 학군이 꼭 높지 않아도 맞아요. 예, 예. 이 학교들이 대부분 40%가 넘어가요. 넘어요. 네. 그래서 이 비율을 보실 때는요. 기타 비율과 전문대 진학 비율을 같이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학교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학교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신도 굉장히 어려울 확률이 정말 높고요. 예. 오히려 모의고사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기타가 40%가 넘어가는 학교의 내신 수준은요. 그 학교에서 내신 3등급 받는 아이들이 모의고사 1등급 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이 학교를 가야 되는 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그걸 볼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대체적으로 조금 더 목표가 높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길이 다양한 건 내신 시험이 어려운 학교기는 해요. 예. 이게 길이 다양하다라는 게 무조건 문이 넓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이게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건데 내신이 어려운 학교들은 보통 명문고등학교일 확률이 높아요. 높죠, 예. 이 명문고등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은요. 비교과 활동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을 확률도
같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요. 내신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예. 비교과 역량도 굉장히 좋고요. 예. 모의고사 수준도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면 이 친구들은 교과 전형이 힘들 뿐이지 예. 종합 전형이라든지 네. 혹은 정시 준비 혹은 논술 준비까지 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학종이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논술도 그쵸. 지금 많이 줄고 있어서 그런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도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데 예. 이 정시 준비를 그럼 정시 준비는 따로 하지 뭐. 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신이 좀 쉬운 학교로 결정을 하시는 경우는 맞아요. 굉장히 예, 많아요. 예, 예. 그런데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수한 집단에 있는 아이들의 기준점과 네. 조금 편안한 집단에 있는 아이들의 기준점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난도가 가장 체감이 많이 되시니까 네, 센 수학만 풀어도 1등급을 받는 학교와 네. 예, 예, 예. 블랙라벨을 블랙라벨 풀어도 네. 3등급이 아슬아슬한 학교. 네. 블랙라벨을 풀어도 1등급이 쉽지 않은 쉽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다수의 아이들이 당연히 심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심화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하지만 센 수학만 해도 1등급을 받는 학교의 아이들은 모의고사 준비를 안 해요. 내신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그쵸. 예. 지금 모의고사를 쳤는데 나는 내신은 1등급인데 모의고사가 2등급, 3등급이야. 아, 그러면은 2학년 때부터 준비해야지. 혹은 3학년 때부터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내가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는 거 내가 내신 공부하느라고, 내신 관리하느라고 모의고사 준비를 안 해서 내가 지금 모의고사 등급이 3등급인 거지. 선생님, 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부터는 정말 수능 열심히 칠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능에서 1등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내신이 쉬운 학교에 가서 전교 1등을 하면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갈 것이다. 라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또 위험하다. 길도 사실 좀 한정적이고요. 교과밖에 없으니까요. 맞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조금 치열한 학교로 예. 간다면 물론 공부하는 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예. 아이들이 가서 좀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길은 이쪽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교과를 쓰지 못할 뿐인 건데 이 교과 10%만 포기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너무 경쟁을 피하지 말라는 맞아요. 의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등생의 기준 요즘에 조금 더 달라진 부분에서 뭐 세특이라든지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전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틀만 같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걸 어머님들이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예. 예전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 우등생은요 시험 잘 치는 아이였어요. 그렇죠. 예. 점수 잘 나오는 아이였고요. 네. 뭐 친구들이랑 좀 덜 친해도 되고요. 이런 친구들이 예전에는 우등생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도 이런 친구들이 우등생일까? 이건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거든요. 숫자에다가 역량이 붙었어요. 네. 우리 아이들 준비할 게 너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맞는 방향인 거기는 하거든요. 그럼 그 거거든요. 활동 역량이 구체적으로 학생부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된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 그 아이의 진짜 관심사가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건축학과를 지망하는 아이였어요. 이 친구는 내신은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한 3등급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이 학생은 정말 건축에 관심이 정말 많은 친구예요. 건축 자체. 그래서 내신 자체는 3등급 정도지만 이 아이가 한 활동들을 보면요. 책을 이것저것 많이 읽었어요. 단순히 건축에 대한 책만 본 게 아니라 심리학 책도 읽고 뭐 이것저것 많이 읽다가 우울증에 햇빛 치료라는 걸 한다라는 것들을 어디서 본 거예요. 햇빛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야외 생활을 좀 권장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친구가 거기서 자기 관심사인 건축과 한번 접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각 교실에 일조량이 얼만큼 되는지 학교 운동장에다가 모형을 갖다 놓고 실험을 했어요. 만약 햇빛이 일조량을 받는 것들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일조량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우리 학교는 그 학교는 하필이면 그게 교무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 이 위치를
선생님들이 아니라 3학년 교실로 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네. 탐구 보고서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예. 대학에서 봤을 때 예. 건축에 대한 관심, 사고력,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은 내신 2등급, 2.5등급인 친구들보다 오히려 더 높게 채점을 해주겠다라는 건 거죠. 실제로 네. 이 학생은 그래서 3등급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그러면 컨설턴님을 보셨을 때 이런 노력, 학생부의 뭐 세특이든 기타 등등 활동 영역을 반영된 게 뭐 내신 등급이라든지 모의고사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보세요? 5등급인 친구가 1등급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뭐 커버가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신 한두 등급 차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초중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주제 활동. 자유주제 이게 활동. 지금도 교과서 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어머님들이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것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결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예. 아이들이 새로운 개념을 배웠다라고 한다면은 그 개념에 대해서 맞고 틀리다를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아이들과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이 정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점수 5점, 10점보다 훨씬 더 큰 거거든요. 문제집 한두 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정영인 컨설턴트님의 조언이 객관적인 수준을 파악해서 시행착오를 좀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조언을 건네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기자 TV